대구시와 경북도 과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같이 해야 할 것인가, 이 통합, 바로 무엇을 통합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라 하지만 저는 이제 경제 통합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같이 그 경제를,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나 뭐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도 뭐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갈 겁니다. 가면 그러면 또 지역에 또 여전히 또 어려움 미끼는 그대로 가져갈 건데, 아시겠지만 요번에 행안부가 국가가 정부가 정말 그 중요한 결단을 했고, 정말 이렇게 그 특별시에 준하는 대구 경북 특별시의 권한을 주고 재정을 주겠다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고, 저는 이게 만약 행안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과연 다른 시도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나 도에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이런 많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시도민들의 합의를 설명을 거쳐가지고 빨리 좀 이게, 저는 요번에 정말 2026년 2월이 정말 우리의 새로운 하나의 마지막 기회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기회입니다.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시도하고 네.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좀 잘 성공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무엇을 통합하자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시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경제 통합이고 일자리, 그리고 뭐 교육부터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행정 체계부터 예산까지 다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시도민들에게 좀 매력적인,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뭐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딱 설명하자면은, 이게 저는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는 행정통합의 내용이 핵심은 결과적으로 특별법 아닙니다. 안에 지금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법국방 말고는 모든 부분은 다 하나가 되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산업으로 보자면 그 중에서도 미래발전특구라든지, 미래발전특구라는 게 11개 특례를 다 보장받는 구역인데, 이게 특별한 그 산업 일자리를 만드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공항 후적지 개발, 개투 후적지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옮겨가는 공항을 조금 더 신속하게 만드는 부분, 의성과 군위의 신도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북부 지역에 이제 행정 복합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포항을 조금 더 환동의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그 4개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각 권역별 첨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규제와 특화단지, 또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가 특별법 안에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좀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청용 대표님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드러난 거는 시도청, 그리고 시도의회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냥 드러나는 거고, 대구 경북 특별시의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 구성을 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예. 문제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이제 그래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시도경찰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거 통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기구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 논의에서는 입법부인 시도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없고 또 시군구의 또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여전히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에는 없고 이렇게 돼서는 뭔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자치제도가 제대로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입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소통이 더 강화될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참에 논의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의 통합은 어쨌든 시도와 시군구와 동읍면 간의 이제 새로운 자치 역량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그런 통합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거와 덧붙여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그 또 설명회를 통해서도 많이 또 시도민들이 오해나 아니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구 기존에 있던 대구시장과 도지사가 합쳐지면서 대구 경북 특별시장이 한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500만 도시를 한 명의 특별시장이 모두 관할하게 되면은 제왕적인 어떤 자치단체장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의회 기능을 지금보다 충분히 이제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 부분도 충분히 강화해서 나중에 입법권도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걸 다 완벽하게 갖춘 시스템으로 출발하려니까 이게 너무 지금 중앙에 가져올 수 있는 절차라든지 시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저도 조금 더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의회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특별법 행안부 특별법과 시행령을 만들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를 어쨌든 미루어 봤을 때 중앙정부의 행태라고 할까요? 이런 미루어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미약한 그런 자치권을 동원면 지역에 또 보장을 한다거나 또 시군구도 제한적인 분권 특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처음부터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 같이 가고 이번에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는 있으나 아예 단계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 논의하기가 하는데 또다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대표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획기적인 자치 분권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라는 것은 행정 통합 이제 따라서 이제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구 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행정 통합에 의한 특례 권한이 확보돼서 2045년 GRDP 1,512조 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일자리는 773만 개로 지금보다 504만 개, 2.8배 늘어나며 인구도 2.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석 변수들과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는지 근거가 궁금하더라고요. 실증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부장님 혹시 그 경북연구원에서도 대구와 같이 이런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나요?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지금도 앞으로 설명의 과정에서 충분히 시도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또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지방에 있는 그 연구원이 얘기하면 또 그냥 시도에 그냥 우리 자체적인 목소리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 효과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외부 그 수도권 교수님들 해가 그렇게 지금 별도의 또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했는 그 인구라든지 GRDP 목표 그 수치는 극히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달성 가능치가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일하면 이렇게 특별법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이게 해가지고 권한을 다 가져오고 네. 하면은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그는 달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운연구원에서 같이 이제 하면서 인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은 인구도 그렇고 GRDP도 그렇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목표. 인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490만인데 인구도 지금 현재 한 500만 정도 수준에서 정말 행정통합을 통해 가지고 유지하는 게 가장 목표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대구 경북 인구가 490만에서 지금 450, 400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놓은 목표치는 580만 정도는 하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충분히 이제 580만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그 GRDP 같은 경우도 178조인데 한 200조 정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기대 효과 같은 경우도 너무 장밋빛으로 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시도민들이 충분히 이제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핵심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구 경북 행정통 특별법 안에 있는 많은 권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앞으로 좀 더 그 시도민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 국가의 권한과 재정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특별법 안에 그리고 시행령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목표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크면 강하고 빠르는 게 좋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는 절대 대구 경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네, 통합은 결국 시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 통합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대구 경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양대축이 되어 균형 발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어야겠죠. 통합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는 균형 발전이 행정 통합을 하면 균형 발전을 하게 되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창용 대표님, 시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타당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을 행정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받겠다 하는 그게 이제 이 전체 특별법과 추진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통합의 효과는 또 그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 통합의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분권의 효과, 분권 특례의 효과를 통합 효과의 핵심으로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권을 통해서 시도민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시도민들이 중요한 지역의 정책 현안에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기존 시도에서 가진 상당 부분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책임질 수 있는 지자체로 거듭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뭐 복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보지만
또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또 예를 들어 노인들 간에 서로 케어하는 부분도 자치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그게 실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그냥 제공받기보다는 자기가 의견을 내서 함께 서비스를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공공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노동력 중심의 이제 사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언론에서 들리는 거는 규모의 경제만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줄어들지 않냐, 약 이런 고민들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또 사실 분산 분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또 기존의 기득권도 존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그 통합 반대에 대한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500만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어떤 통합시가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래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중소도시별로 뭐 예를 들어 20만에서 뭐 5만에서 한 20만 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맞는 또 어쨌든 권한 이양을 통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거를 보면은 시도는 덩치 큰 어른아이가 되고 실제로 시도가 시군구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 또 뭐 우리 과학 기술 환경 뭐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나 할 거는 이제 시도 정부가 갖고 주민의 생활상 편의와 관계되는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는 시군구가 가지는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덩치만 키워놓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뭐 덩치 큰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막 그런 꼴입니다. 덩치는 큰데 뭐 실제로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군구가 해야 될 일을 시도가 해버리면은 또 시군구가 또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혹시 대구, 경북이 함께 이런 반대 목소리에 대한 공동 대책 방안은 있나요? 예, 계속 뭐 설명을 네. 통해서 이해를 네. 구하는데 가장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앞서도 뭐 규모 경제도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결과적으로 규모 경제 등 해서 대구 그 메가시티,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비수도권 중심의 새로운 경제축 이게 결과적으로 대구 중심의 큰 대도시권을 만들자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북부권이라든지 동해안권 다 보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게 지금 가장 북부권 지역하고 동해안권 지역에서 반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지금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대구 중심의 그런 메가시티 중심의 발전 전략만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2030년에 이제 공항이 들어서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 그 균형 발전을 하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소에 조금 저발전되고 있는 부부권과 동해안 발전을 대구 못지않게 특히 포항이라든지 그 안동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그런 중소규모의 메가시티 전략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시에 조금 많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뭔가 이게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큰 좀 이해가 계속 조금 북부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동해안 지역도 조금 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 중심의 그런 발전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그 시대가 우리 시기가 정말 지금 현재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2025년부터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챗 GPT부터가 AI 시대, 로봇이 모든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지금 옵니다. 오고 2020 등등 해서 그렇고 공항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지역 산업 구조로 바꾸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가 오는데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좀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북의 중소도시 특히 북부권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거나 정부 사업을 대규모 정부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저는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권 지역에 지금 앞으로 미래 발전은 그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을 하고 보장을 하고 필요한 결정권과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게 이제 되어야 청년들의 유출도 막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군구의 권한 강화가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통합 논의 과정에 좀 충분히 이 내용이 담겨져야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갈등과 논란 이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는 크고 갈등 구조는 복잡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 공론화 과정과 이런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변화는 싫어합니다. 현재 제도하고 뭐 해서 계속 가던 대로 가는 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대공 따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 다 아실 겁니다. 경제 위기, 일자리 위기. 저는 더더욱더 이 공항도 그렇고 등 해서 모든 그 투자가 다 그 수도권 중심으로 갑니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행정통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은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그 핵심 동력이 행정통합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저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저는 행정통합이 답이고 그러면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시기입니다. 시기. 지금이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이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다른 또 새로운 기회가 또 4년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시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추진해 가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또 30년에 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이번에 좀 반드시 성공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용 대표님. 예,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난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시도민들 사이에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 과정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주민투표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 지역사회가 공적 의제를 놓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투자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행정통합 논의는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시도민들이 참여해서 이 의제를 지역과 함께 또 각계가 함께 이 논의 과정에 동참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도민들께서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창용 대표님과 나중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통합에 대한 배경, 과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돌담을 쌓을 것인지, 풍차를 돌릴 것인지, 바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기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